난자 냉동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난자를 채취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아파서 2주 동안 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난자 나이가 제가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영상 보시는 병원 언니 구독자분들이 20대, 30대가 많으신데 제가 30대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과감히 선택했던 것들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정말 잘한 선택이다, 대만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간 부끄럽지만 난자 냉동입니다. 요즘 또 TV에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난자 냉동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저도 봤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도 결혼관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난자 냉동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들면은 즉시 뭐라도 바로 행동한다는 건데 또 회사 근처에 차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작정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죠. 그래서 이것저것 상담을 받다가 난자 나이를 한번 검사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그 의사분도 좀 놀라면서 난자 나이가 제가 20세가 나온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쁘기도 하고 좋아서 의무기록 사본을 1,000원을 주고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니까 더더욱 이거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홀린 듯이 날짜를 잡고 그냥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20개 이상 난자 동결을 했고 또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어요. 짧게 한 달 안에 이제 모든 과정을 저는 다 해결을 했는데 이 과정을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요. 이게 일주일간은 난자를 이제 과배란을 시켜줘야 돼서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많이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배에다가 직접 이렇게 주사를 3개씩 매일매일 놓고 또 그것까지는 너무 겁이 났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난자를 채취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아파서 2주 동안 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꼭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 미정인 분들은 이것만한 보험이 없고요. 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이 휴식 기간을 충분히 가져줄 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하고 그 수술이 끝나고도 그냥 이틀 정도 쉬고 좀 아팠지만 그냥 이 정도 쉬면 되겠지 이러면서 바로 일상생활을 하고 또 일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출산 과정까지는 아니라도 그것과 흡사할 정도로 정말 무리가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참조해서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치아 교정이거든요. 근데 요즘 치아 교정은 워낙 10대, 20대 때 많이 하시지만 좀 저는 막 치아 교정을 해야 될 정도까지 막 치열이 불규칙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치아 교정이라는 거는 더 나이가 들면 못하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지런한 치아만큼 좀 사람을 정갈하게 보이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부, 가지런한 치아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 피부야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치아는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몇 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드는데 고생도 덜하고 또 돈값을 더 오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봐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생각보다 이 아랫니도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윗니 같은 경우는 이미 치아 성형을 해서 괜찮았는데 이 아랫니가 또 윗니에 비해서 한두 개 정도가 약간 비뚤비뚤했는데 그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후반 때 지금도 늦은 것 같지만 더 늦어버리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래서 조금 약간 늦은 나이일 수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하자고 결심을 하고 아랫니의 설득 교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족이죠. 이게 인상과 이미지에 이 치아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 분할 납부도 그렇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려운 여행에 도전하기. 자, 30대의 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뭔가 인생 여행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장소가 떠오르더라고요. 크로아티아, 남프랑스, 뉴질랜드, 북유럽.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않았던 여행 장소 중에 어떤 곳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결심했던 여행은 남미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서 그렇게 멀리 고생하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50대, 60대가 돼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이 남미 여행만큼은 조금 더 어릴 때 활기찰 때 막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 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유니 사막을 보기 위해서 볼리비아에 갈 때 남미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일단 2번이었고 남미 페루에서도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탔어요. 이게 저처럼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용하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행기보다는 육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미 여행은 돈이 많아도 전용기가 있지 않는 이상 가는 길이 똑같이 험난한 게 남미 여행이다 이렇게 현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미의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까지 4개국 14개의 지역 16번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너무나 값진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한 2달 뒤 정도 일생일대 제가 결정을 하나 내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의 낯선 경험과 도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을 주는 좀 처음 보는 그런 황홀한 장소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여행을 통해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의 솔직한 이런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영상에 남기고 나니까 다시금 좀 설레고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더 늦기 전에 고민하는 게 있다면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생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